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미나토 아쿠아가 V 스포 가는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나토 아쿠아는 게임을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예요. 게임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버튜버로서 본인도 게이밍 메이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게임으로는 유명했던 친구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사다 페코라도 게임으로 유명한데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미나토 아쿠아는 게임 실력이 좋은 거고 우사다 페코라는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 방송으로서 유명했던 겁니다. 어쨌든 미나토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에서도 알아주는 게임 실력이었고 뭐 마리오 카트, 에펙, 롤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었다 이거죠. 물론 이 자신도 자기 게임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뭐 스이세이한테 마리오 카트 개처발리고 질질 짜기도 했었고 승부욕도 나름 있는 편이다 이거죠. 어쨌든 미나토 아쿠아가 이런 식으로 에펙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플레이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호로라이브 은퇴하고 V스포 가는 게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아쿠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V스포가 과연 어떤 회사냐면 V스포는 존나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인 브레이브 그룹의 산하의 버튜버 소속사입니다. 이 브레이브 그룹의 산하 버튜버 소속사 중에 유명한 거는 뭐 게임부 프로젝트, 아오기리 고교, 라이언 뮤직 등이 있어요. 아오기리 고교는 이제 다른 데 팔렸는데 비비온인가 다른 애들한테 팔렸어요. 어쨌든 지금 또 버튜버 많은 기획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얘네들도 꽤나 대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소속사가 바로 V스포고요. 일단 V스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홀로 니지 다음에 3대 기획사 하면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온 편이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버튜버 판에서 오타쿠 장사하면서 새를 키워왔냐면 그건 아니에요. 버튜버 오타쿠들한테는 호로지지가 가장 유명하고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인지도를 어디서 키웠냐면 인방업계 스트리머들이랑 합방하면서 인방 애들이랑 놀면서 인방 시청자들을 빨아먹어가지고 이 정도로 인지도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인방을 발판으로 인지도를 쌓고 그 다음에 버튜버 시청자들도 끌어모으면서 지금의 규모가 된 거죠. 어쨌든 V스포 같은 경우에는 뭐 e스포츠의 올바른 문화를 선도한다 뭐 이지랄 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부스팅을 한다든지 프로게이머랑 깡 계정 만들어 가지고 캐리를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아가지고 뭐 근신 처분도 받고 사과문도 쓰고 문제가 꽤나 있었던 회사기도 해요. 어쨌든 기본 일러스트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줄 정도로 굉장히 FPS에 진심인 그런 회사라서 그래가지고 아쿠아가 V스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FPS 게임만 존나게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발로, 오버워치, 에펙 뭐 업데이트 되고 유명하고 최근 인기 있는 거 그런 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보면 V스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제 기본 일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다 총들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일러예요. 그런데 뭐 오른쪽 위에 망치 든 애가 있는데 뭐 얘는 총 게임보다는 롤이 주력이에요. 뭐 뽀삐의 망치인지 아니면 뭐 오버워치의 그 망치 든 애인가 싶었는데 롤 전문이라고 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서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e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소속사다 보니까 FPS뿐만 아니라 이제 롤에도 손을 뻗는 중이다 이거죠. 일단 롤 악기들이 좀 들어오게 돼가지고 V스포에서는 최근에 롤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롤 방송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미나토 아쿠아가 V스포 가는 게 가능할까? 일단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일단 그래가지고 회사를 옮기려면 기존의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버튜버로 활동하던 그 모델링을 버리고 졸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회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다른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해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델링으로 이제 환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V스포는 굉장히 독특하게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친구 이름, 모델링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적을 하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 외에도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이제 꼬셔가지고 V스포로 재데뷔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름 모델링 그대로. 그리고 뭐 모델링은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흔한 건 아니거든. 최근에는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늘어나긴 했는데 V스포 정도 덩치가 되면 이렇게 안 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무조건 자기 회사에서 데뷔할 때는 뭐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델링으로 데뷔해야 되고 뭐 이런 욕심 부릴만 한데도 V스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근데 뭐 얘네들이 V스포 소속의 버튜버가 다른 회사 가겠다고 하면 곱게 놔줄 애들은 아닙니다. 유명한 블랙 기업으로 유명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미나토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미나토 아쿠아 이름, 미나토 아쿠아 모델링 그대로 가지고 V스포 가기에는 어려워요. 왜? 호로라이브는 절대로 모델링의 권리를 넘겨주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나토 아쿠아가 V스포 가고 싶다면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V스포 들어갈 수는 있을 거다 이거죠. 자 보면 V스포에 실제로 많은 이적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로는 네코타츠나가 있죠. 네코타츠나 같은 경우에는 니지산지에서 눈보라로 활동하다가 V스포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니지산지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인터넷 방송 안 하겠다.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겠다. 다시는 인방업계로 안 돌아오겠다. 이렇게 아가리 털어놓고 V스포로 간 거라서 좀 웃기게 되긴 하죠. 그 다음에 아카리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아니라 트위치입니다. 트위치에서 이제 개인 방송 하다가 이제 V스포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토 같은 경우에는 나나시잉크 산하의 V아파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나시잉크가 이제 전부 다 통폐합을 하면서 V아파를 해체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나시잉크가 될 뻔했는데 이제 코모리 메토는 V스포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V스포 지인들한테 나 너네 회사 넣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죠. 뭐 나나시잉크가 코모리 메토를 놓아준 거죠. 게다가 메토 입장에서는 메토는 유튜브에서 활동했었고 구독자가 30만이 넘어가지고 V스포에도 또 코모리 메토급으로 구독자가 있는 애들이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을걸. 그래가지고 V스포 입장에서는 얘 이름, 얘 구독자 그대로 V스포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오고 싶다는데 굳이 막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적을 받아줬다 이거죠. 실제로 코모리 메토는 V스포 애들이랑 자주 합방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V스포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는 데는 굉장히 쉬웠다. 녹아드는 게 굉장히 빨랐다 이거죠. 이것처럼 V스포로 이적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애들이 이적해왔고 많은 애들이 환생해서 V스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면 구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히나노 같은 경우는 74만 많이 늘었어요. 벤이 54만 에마 50, 37, 41 노아 68만 야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실제로는 뭐 30만 안 되는 애들이 많았다. 그쵸? 근데 여전히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친구는 없는 회사긴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니지산지 이은 3대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0만 명 한 명 없는 소속사인데 미나토 아쿠아가 가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나토 아쿠아를 품기에는 이 회사가 규모가 작다 이겁니다. 미나토 아쿠아 구독자 210만 명이에요. 미나토 아쿠아가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갈 수는 있을 건데, 근데 미나토 아쿠아가 굳이 V스포를 선택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V스포가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겠다.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너랑은 계약 조건을 뭐 5대5로 한다든지 8대2로 한다든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런 걸 해주겠다 하면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닌 이상은 V스포에 아쿠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에서 호로라이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자꾸 참견하니까 나가겠다는 애인데, 호로라이브에 나가서 V스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그쵸? 왜냐면 기업으로 따지면 호로라이브가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호로라이브에서 나가서 V스포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물론 호로라이브보다는 자유로울 겁니다. 남자랑 합방해도 되고 맨날 에펙해도 되고, 그쵸? 썸네일 안 만들어도 돼. 트위치에서 그냥 방송 켜서 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V스포가 참견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이 있고 운영에서 지시사항도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얘들 또 커지면 호로라이브 따라 여러가지 규제가 생기고 참견이 생길 텐데, 아쿠아가 또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V스포 들어갈 일은 없다 이거죠. 게다가 아쿠아도 어찌면 짬밥이 얼만데 브레이브 그룹이 옛날에 게임 프로젝트로 블랙 기업으로 이름빨 좀 날렸다는 소문은 얘도 알아요. 근데 그 브레이브 그룹이 운영하는 V스포에 들어간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죠. 그런데도 얘가 만약에 V스포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V스포 애들이 남자랑 비비면서 게임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진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 진짜로. 어쨌든 왜 이런 식으로 아쿠아가 V스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실제로 니지산지에서 은퇴한 유키치히로도 맨날 에펙만 조지니까 얘 니지산지 졸업하고 V스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유키치히로도 개인세로 활동합니다. 그쵸? 개인세로 유튜브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여전히 에펙만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아쿠아도 이제 호로라이브에서 졸업을 하니까 얘도 에펙 좋아하고 맨날 에펙 하던 애다 보니까 얘도 호로라이브 은퇴하며 V스포 들어가서 에펙 신나게 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쵸? 게다가 실제로 잘 맞긴 할 거예요. 왜냐면 맨날 에펙 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에펙 6시간 8시간 조져도 아무 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쿠아한테는 뭐 최고의 직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돈 안 따지고 그냥 취미 삼아 방송하겠다 이러면 V스포가 아쿠아한테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V스포는 굉장히 친목질이 강해요. 여자들끼리 정치질 왕따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가 막상 거기 가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잘 지내면서 친목질 잘하면서 FPS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호로라이브 6년 있으면서도 애들이랑 대면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살갑게 아유 선배님 하면서 말하면서 떠들면서 FPS를 하겠냐고. 호로라이브 애들이랑 또 아직도 FPS 같이 하면
맨날 말 더듬고 찐따 무브 존나 치면서 하는데 V스포에 적응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이거죠. 코모리 메토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인싸스러워서 빠르게 적응을 한 거고, 아쿠아는 V스포의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는 V스포 들어간다기보다는 개인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카구라 메아, 미나토 아쿠아의 절친이 여전히 유튜브에서 개인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도 유튜브에서 개인세 하면서 저기 우이마마, 그 다음에 뭐냐 타마키, 그리고 카구라 메아, 얘네들이랑 합방하면서 FPS 조지고 그런 식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게다가 유튜브가 자기 나와발인데 이 유튜브 버리고 작은 규모의 플랫폼인 트위치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V스포트 가면 친구 한 명 없는데 친구 있는 유튜브에서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편하게 방송하는 게 오히려 미나토 아쿠아가 원하는 이제 자기가 붙잡고 싶은 미래일 거다. 그쵸? 어쨌든 V스포가 모셔가고 미나토 아쿠아가 V스포 애들처럼 남자 스트리머들 남자 프로게이머들이랑 히덕거리면서 방송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V스포에 들어갈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랑 합방하고 싶은 건 맞아. 근데 굳이 V스포까지 들어가서 하고 싶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나토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버체업에 나갈 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쨌든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V스포 안 들어가더라도 뭐 침묵질대, CR컵, 뭐 버체업 이런데 원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 덩치가 되는 애다 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개인 활동하려고 이제 계정을 파면 무조건 구독자가 순식간에 몇십만 달성해가지고 바로 참가 자격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V스포 안 들어가더라도 남자 만나는데 문제는 없는 친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쿠아한테 있어가지고는 V스포 들어가는데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고, 굳이 뭐 기업세에 들어가가지고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친구도 아니고, 뭐 채널을 운영하는데 모르는 게 없는 친구도 아니에요. 6년 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귀찮다? 귀찮으면 하청업체 구하면 돼. 그렇죠? 게다가 카구라 메아처럼 개인사 활동하는 노하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친구 있는데 걔한테 물어봐도 되고, 걔가 일 맡기고 있는 업체 통해서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나토 아쿠아가 V스포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없다고 해도 돼. 없습니다. 근데 뭐 개인세로 활동할 때 여전히 가치코이 장사하고 남자랑 안 비빌 거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려워요. 무조건 자유롭게 활동할 겁니다. 카구라 메아가 하듯이 미나토 아쿠아도 만약에 개인세가 되면 자유롭게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남자들이랑 합방하고 미나토 아쿠아 방송에서 남자 목소리 흘러나오고 이렇게 될 예정이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